보데글림트가 한 명이 빠졌잖아요. 요 이제 꼭지점에 위치하는 베르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나폴리의 로보트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약간 피지컬은 되게 좀 왜소하지만 민첩한 선수라 잡고 돌아서는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선수가 빠지니까 보데글림트가 평상시처럼 우리는 짧은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위에 있는 장면, 저기가 이제 토트넘이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비수마가 갑자기 달려들거든요. 저 선수가 베르그 대신 나왔던 선수예요. 잡자마자 못 돌아서니까 뺏기고 뺏은 다음에 바로 공격. 이렇게 약간 이제 높은 라인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너무 이제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도 달려드는 것을 최소화해서 2차전도 경기를 일단 해야 된다. 왜 그러냐? 1차전에도 달려드는 장면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장 위에서 달려듭니다. 편안하게 달려드니까 뒤로 패스를 줘요. 그러니까 또 패스 받아서 또 달려드니까 또 뒷공간. 가장 큰 문제는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이 나오든 테리 나오든 여기가 조금 문제예요. 왜냐면 압박한다고 이렇게 들어와요. 가운데로 센터백을 압박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랑 같이 풀백이 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요 뒤에 있었던 풀백이 비어있으니까 뒤늦게 달려와요.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볼 받아서 달려 나오니까 또 패스. 그러면 반더벤이 또 끌려 나가요. 끌려 나가면 또 패스. 여기서 늘 무너지거든요. 연쇄적으로 막 어설프게 올라가니까 하나하나씩 풀리면서 늘 실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요 탈압박이 가장 뛰어난 베르그까지 돌아왔다. 그렇다면 굳이 달려나가는 압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 토트넘 결승행 필승 전략. 우리 또 페노가 오늘 전술판을 활용해가지고 오늘 이제 토트넘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되고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단점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요거 이제 전술판으로 할 건데 요 방송 바로 직전에 페노가 우리 김 실장한테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이거 뽑아먹기 좋아서 이 콘텐츠 자꾸 하는 거 아니냐. 준비를 자기가 안 해도 되거든, 별로. 준비를 자기가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안 해도 되니까. 네, 전술판 놓고 얘기해줘 이러면 되니까. 해줘 콘텐츠죠. 근데 이제 김 실장이 또 아니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아서 그렇다고 이제 패널을 좀 두둔했는데 아무튼 이제 너무 좋은 콘텐츠니까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전술판 잠시 뒤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자, 이제 9일 새벽 4시에 토트넘이 보데와의 유로파리그 4강 2차전 치릅니다. 일단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3대1로 이겨놨기 때문인데 반면에 2차전은 지금 원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보데예요, 보데. 보데 홈에서 열립니다. 저게 이제 그 보데 홈구장 사진인 거고요. 저 뒤에 이제 작은 공항이 보이죠, 할주로랑. 가깝네. 그리고 저기 건너편에는 이제 북극해가 보이고요. 여기 총 이제 인구수가 4만 후반대. 인접 지역까지 하면 5만 초반대. 그래서 이제 토트넘 구장에 다 들어가고도 남는. 그러네. 인구수고 이 구장은 8,700석 정도 되죠. 딱 보더라도 구장이 좀 작네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 원정 팬들한테 주어진 티켓이 414석이라던가? 몇 퍼센트로 하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경기장 자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 편하게 돌아가는 5% 주더라고요. 딱 그게 맞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보데 이게 이제 원정 팀들의 무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 보데 홈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데의 유럽 대항전 성적 이번 시즌인 건데 이번 시즌 홈에서 9승 1패. 1패가 이제 카라박한테 당했어. 도리어 강팀들한테는 이기고 카라박 같은 열악한 환경의 팀한테 유일한 패배를 당했고 승률이 90%고 그런가 반면에 이제 그 원정에선 3승 2무 6패. 극명하네 차이가. 승률 27%인데 득점으로 보더라도 홈에서 이제 경기당 2.9골인데 원정에서는 1.2골. 그리고 홈에서 실점도 경기당 1골인데 원정에서는 1.6골. 그렇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부 승격 이후 역대 그 유럽 대항전 통산 성적을 봤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홈에서는 30승 1무 5패. 30승 1무 2패. 승률 86%. 가능해? 반면 원정에서는 8승 12무 17패, 승률 22%인데요. 그리고 이제 득점도 홈에서 101득점, 경기당 2.8골. 원정에서 45득점, 경기당 1.3골. 지금 밖에만 나가면 빠져가지고 2배 이상. 자꾸. 2배 이상 득점이 올라가고 실점이 31실점, 경기당 0.9골. 원정에서는 63실점, 경기당 1.7골.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당연하게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렇게 저렇게 극강이냐 홈에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조단지예요?
인조잔디가 가장 커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 경기 끝나고 나서의 뭐 라치오 선수들의 반응이라던가 로마 선수들의 반응들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인조잔디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결국 저기 보이는 뽕 있잖아요. 저 차이도 있어요. 저기 왼쪽하고 중앙이 라치오 선수들의 뽕이거든요. 저게 이제 그 FG형 뽕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기역자 형태의 이것도 뭉툭하다기보단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대신 이거는 뭐랄까 크진 않죠. 조금 짧죠. 예. 뽕이 짧은 반면에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게 보데글림트 선수들의 뽕이거든요. 예, 저게 이제 에이지형 뽕이라고 해가지고 저건 뭉툭한데 또 커요. 그래서 마찰력이 커요. 예. 그래서 그 일반적인 유형의 뽕 같은 경우는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거든요. 네. 예, 반면에 이제 저 인조잔디용 뽕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아무래도 강하다 보니까 속도는 좀 나지 않는 대신에 미끄러지거나 하는 거는 좀 적은 거가 있다라고 저런 하더라고요. 준비를 좀 해야겠네, 근데. 그쵸. 네, 저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저것 때문에 이번 시즌만 해도 라치오, 올림피아코스, 트벤테, 지베즈다가 포르투가 저기 졌습니다. 베식타스 이런 팀들. 진짜 뽕 얘기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옛날에 어렸을 때 축구하고 그럴 때 맨날 뽕 많이 갈았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이제 당연히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무시 못하시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보대 자체의 기온을 제가 아까 보니까 4도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4도.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라치오랑 할 때도 1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겨울 생각하면 그렇게 춥다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들을 봤어요. 근데 뭐 라치오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의 온도와 보대의 온도 차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자기네들 겨울과 비교하면 그렇게 추운 게 아닐지 모르더라도 현재 기온에서 갑자기 넘어갔을 때 갑자기 추워지는 거죠. 그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론 지으면 이제 날씨의 기후의 영향과 그 잔디 상태가 이제 변수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게 보대 1차전에서는 이제 핵심 선수들이 뭐 부상과 징계 때문에 빠졌는데 다 돌아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헤멜센하고 베르크하고 이제 FN하고 저 셋이 핵심 자원, 특히 베르크하고 FN이 핵심 자원이었거든요. 저 둘이 다 미드필더인데 둘 다 빠지게 되면서 하우기가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뛰었어요. 그러면서 공간이 좀 많이 나는 문제가 있긴 했는데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다 돌아오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블롬베르크하고 뷰르트프트 어려운 게 있어. 그 두 명이 부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블룸베르크는 나왔고 뷰르트프트는 그 경기에는 벤치에만 있었죠. 근데 그 선수도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정예로 나오는 거네 그러면. 이제 최정이죠. 네, 이제 최정. 오히려 토트넘이 이번에는 그 메디슨 부상. 오히려 1차전에는 보대가 좀 빠졌고 2차전은 토트넘이 빠진다. 그것도 모르겠네 또. 솔랑킨 나와요? 솔랑키는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자꾸 정보 그 부상 관련된 정보들이 유출된다라고 얘기한 이대로는 완전히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 전담 기자들인 뭐 알렉스티어 골드라던가 킬패트릭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헛방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차전에 손흥민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부상에서 복귀 관련한 그런 것들이 다 차단되고 있어요. 모든 정보들이. 그럼 지금 그러면 실제로 손흥민 선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행기 탈 거예요. 비행기 탑승했냐 안 했냐. 이게 또 올라오겠죠. 지금 또 메디슨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지금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뭐 정보가 지금 다 막혀 있어가지고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근데 어쨌건간에 뭐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쓰더라도 히샬리송 왼쪽 쓰는 거는 괜찮은 선택 같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면 상대의 오른쪽 풀백이 키가 168의 단신이어가지고 히샬리송이 계속 높이로 공략한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 톱에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메디슨이 못 나오니까
4-2-3-1의 손흥민 선수를 약간 처진 공격수로 활용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전술적인 방안들은 조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뭐 손흥민 선수 출전 여부는 진짜 좀 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보대와의 4강 1차전 경기를 통해서 토트넘이 좋았던 점, 나쁜 점, 좋았던 점은 어떻게 살려야 되고 나쁜 점은 어떻게 좀 보완해야 되는지 이 작전판을 통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보죠. 네. 일단 토트넘이 1차전에서 이겼던 이유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몇 경기가 있어요. 네네. 프랑크푸르트와의 2차전, 리버풀과의 리그컵 1차전, 맨시티와의 리그컵 경기. 예. 공통점이 뭐냐?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면 더 나아. 이 점유율도 그 경기들 보잖아요. 보데글림트 1차전도 그래요. 점유율을 다 뺏겼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점유율을 뺏길 때가 훨씬 나았다. 네. 보데글림트가 할 때 또 홈에서 강하다 보니까 아마 달려드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난 경기는 특히나 보데글림트가 한 명이 빠졌잖아요. 요 이제 꼭지점에 위치하는 베르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뭐 나폴리의 로보트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약간 피지컬은 되게 좀 왜소하지만 민첩한 선수라 잡고 돌아서는 걸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선수가 빠지니까 보데글림트가 평상시처럼 우리는 짧은 패스를 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토트넘이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건 이 선수를 계속 달려들면서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하나 내려가서 진을 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가운데 있었던 베르그라는 선수가 없으니까 요 자리에 패스가 들어가면 압박에 대한 이 이제 풀어내는 요 이제 능력이 순간적으로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많이 뺏겼어요. 예를 들면 저 위에 있는 장면. 저기가 이제 토트넘이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오른쪽으로 이제 가시면 저기 비수마가 갑자기 달려들거든요. 저 선수가 베르그 대신 나왔던 선수예요. 잡자마자 못 돌아서니까 뺏기고 뺏은 다음에 바로 공격. 이렇게 약간 이제 높은 라인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너무 이제 내려가진 않지만 그래도 달려드는 것을 최소화해서 2차전도 경기를 일단 해야 된다. 왜 그러냐? 1차전에도 달려드는 장면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달려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드는 장면 좀 보여드리면 가장 위에서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보니까 편안하게 달려들니까 뒤로 패스를 줘요. 그러니까 또 패스 받아서 또 달려드니까 또 뒷공간. 그냥 풀려버리네. 이게 이제 뭐 지난 그 사실 바로 요 다음 장면이거든요. 풀리고 또 달려드니까 반더벤이 측면으로 나가니까 오른쪽에 바로 반더벤 나가자마자 스루 패스. 그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토트넘의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요 왼쪽 측면 공격수 손흥민이 나오든 테리 나오든 여기가 조금 문제예요. 왜냐면 압박한다고 요렇게 들어와요. 가운데로 센터백을 압박하거든요. 최전방 공격수랑 같이 풀백이 비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요 뒤에 있었던 풀백이 비어 있으니까 뒤늦게 달려와요.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서 볼 받아서 달려 나오니까 또 패스. 그러면 반더벤이 또 끌려 나가요. 끌려 나가면 또 패스. 여기서 늘 무너지거든요. 연쇄적으로 이제 그 하나 비는 공간이 생기네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근데 이게 같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같이 올라가는 것 정도의 수준의 압박 플레이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에 조직적으로 못 만들어놨어요.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손흥민 들어가면 뒤에 있던 스펜스 막 올라가고 뭐 어설프게 올라가니까 하나하나씩 풀리면서 늘 실점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는 요 탈압박에 가장 뛰어난 베르그까지 돌아왔다. 그렇다면 굳이 달려나가는 압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또 경기 장면에 그 두 번째 장면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장면?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 가장 위의 장면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는데 존슨이 달려들지 않고 약간 기다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오른쪽 바로 보시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데글림트도 짧은 패스를 좋아한다지 이거를 엄청 수준 높게 한다는 아니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오히려 갇혀있는 요 수비 블록 안으로 패스를 주다가 끊기면서 오히려 문제가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아마 뭐 보데글림트도 지난 1차전을 보면서 토트넘이 달려드는 것을 웬만하면 안 하는구나. 그리고 아마 약간 심리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분명히 1차전 할 때
보데글림트를 되게 칭찬했어요. 아, 저 보데글림트가 정말 공격적인 압박, 달려들면서 본인들이 짧은 패스를 유지하는 요 용감한 플레이가 참 멋있더라. 네. 본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약간 느끼고 있는 거죠, 본인들도. 그래서 아마 이번 경기도 원정이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조금 이제 수비적인 밸런스 맞추는 달려들지 않는 축구를 토트넘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된다. 원정이고 지금 3대1로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위도 있어서 더더욱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조급해지는 건 맞아요. 보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보데글림트 수비가 올라오는 것에 비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지난 경기 골 넣을 때도 메디슨이 뒷공간 침투하면서 골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 경기 장면도 보면 계속 이런 장면이에요. 라인 올라왔는데 솔랑키한테 수비 쏠리고 메디슨이 침투. 그래서 이제 솔랑키에게 수비가 딱 쏠리니까 이 위의 장면에서 메디슨이 뒷공간으로 잘 빠져들어가면서 1대1 찬스였죠. 저 장면이 저것만 나온 게 아니라 한 2번, 3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 메디슨이 가장 뒤에 있다가 롱킥 뛰어들어가는 메디슨. 근데 이제 토트넘은 문제가 뭐냐. 저거를 메디슨이 제일 잘해요. 쿨루셉스키는 저거 장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보데글림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오히려 선수비 후역습식으로 토트넘이 구성을 한다면 그러면 2골 차이를 적당하게 유지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그 원정 경기들 몇 개 봤어요. 저도 몇 개 봤는데 그 라치오라든가 이런 팀들이 우리보다 약하잖아요. 달려드는 거예요, 걔네가. 걔네가 먼저 달려들면서 무너질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토트넘도 아마 이런 것들을 봤을 거니까 이제 보데글림트보다 스쿼드가 좋다고 해서 먼저 달려들거나 공격적인 경기를 할 필요는 정말 없어 보인다. 보데글림트 같은 경우는 상대에 따라서 이제 왼쪽으로 전환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전환하거나 이게 굉장히 빠른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압박을 풀어낸 다음에 이제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지난 경기에는 사실 중원도 정상이 아니었고 베르그도 없고 하우게가 또 이제 원래 윙인 하우게가 미들로 내려오기도 했고 또 이제 뷰르트푸트가 없는 것도 컸어요. 그러니까 닐센이 또 빌드업에 조금 약점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군데르센한테 조금은 집중하는 그런 빌드업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건 간에 정예 선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그 부분만 잘 신경 쓴다면은 보데가 만들어가는 거 대비 득점력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그쵸, 골을 되게 많이 넣긴 하는데 진짜 많이 만들어내서 그러는 거지 마무리 능력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2골차 리드는 충분히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마 지겠어요? 2골 차이로. 그러니까. 설마. 페노의 이제 분석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떠올라.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잘하는 걸 하라. 맞잖아.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가 근데 재밌게 리그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렇죠. 근데 자기 이제 목숨줄이 재우니까 그렇죠. 이거까지 이제 끝나면 안 되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로파 리그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합니다. 잘 되는 걸 해요. 프랑크푸르트 전부터.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아니 그리고 사실 토트넘 선수들은 콘테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콘테 감독까지 그쪽 축구에 더 적응된 선수들이 많아요. 그게 더 익숙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축구가 확 변하니까. 그렇죠. 초반에는 그 이제 좀 뭐 빛을 발하긴 했습니다. 하던 거 해라. 하던 거 해라. 그리고 지금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뭐 지금 2점 차니까 너무 좀 달려들지 말고 좀 지키면서 설마 지겠냐? 연봉 차이가 몇 배인데? 설마 지겠냐? 또 불안해지네. 연봉차가 거의 40배. 진짜요? 40배? 엄청나죠. 아무튼 조금만 지금 1차 지금 페노가 이제 분석을 너무 잘해줬어요. 이제 뭐 그때 경기 장면과 더불어서 정확하게 지금 뭐 좀 짚은 것 같은데 과연 또 2차전 또 어떻게 들고 나올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분석할 게 있나요? 더 분석할까요? 있나? 또 장표 같은 게? 이거 없어요. 근데 결승전 가면 결승전 가면 또 왜? 좋겠다. 좋겠다. 손흥민 선수도 좀 결승전 나와도. 그 너무 당연하죠. 지금. 오랜만에. 아마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나와도 100%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러면 결승전에 100%로 나오는 걸 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제는 진짜 케인까지 우승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 모델리그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현역 선수 중에서는 무관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리케인이 우승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 해리케인이 결승전 가면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리고 오면 토트넘 팬들이 반기냐 저주 때문에 안 반기냐. 토트넘이 이제 유로파 결승을 가면 케인이 보러 올 거냐. 근데 케인은 올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면 토트넘 팬들은 저주 걸리는데 왜 와? 이게 될 수도 있다. 아니 이번에 깼는데 뭐.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라이프치히전에 우승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3대2 때 케인이 내려왔거든요. 밑으로 축하하러 내려왔는데 동점골을 허용해가지고 하루 미뤄졌어요. 그래서 레버쿠젠이 0대2로 지고 있으니까 막 레버쿠젠 팬들이 케인 우리 구장에 불러와라 데려와라 막 이런. 그래서 결국 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승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결국에 맞아요. 경기장 내려와서 막 달려나가려다가 그렇기는 했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토트넘 우승이 또 절실하고 손흥민 선수가 또 우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일단은 잡는 게 중요하죠. 네네네. 원정이니까 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토트넘 일정 조정. 자, 지금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유로파리그 결승전 참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토트넘의 요청으로 토트넘과 아스톤빌라의 37라운드 경기를 17일 오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5월 18일 밤 10시 15분 경기를 5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반으로 변경해서 조금 더 쉬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치르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한국 시간으로 보면 하루지만은 현지로 보면은 일요일 경기가 금요일 경기로 이틀 앞당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2시간 45분 앞당겨진 거예요. 일단 뭐 이게 당연히 이제 토트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변경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프리미어리그는 이런 사례가 없다고? 없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토트넘이 왜 설레발 떠냐? 뭐 나중에 떨어지면 쪽팔릴 거면서 왜 설레발 떠냐? 아직 2차도 남았는데. 보대 무시하는 거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변경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저 달슨의 트래블도 그렇지만 그 예매를 할 때 그 예매 일자에 하루 이틀은 감안을 하고 짜야 돼요. 왜냐면 이게 2주에서 3주 전에 픽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픽스가 되는 게 2주 3주 전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금요일 경기를 하고 나서 우리 결승전 갔으니까 바꿔주세요 하면 그땐 이미 결정이 돼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거를 토트넘이 요청을 해본 거다. 미리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일단 뭐 토트넘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일정이 변경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스톤빌라에서는 좀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 뭐 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토트넘에 대한 뭐 악감정은 없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좀 일정 변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비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에스턴 빌라 운영이사가 이제 저렇게 글을 적은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몬치 단장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토트넘에 대한 악감정은 없긴 하지만은. 그 단장이 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쨌건 간에 팬들도 티켓 같은 것들 일정이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금요일 경기 되게 팬들은 주말 경기 좋아해요. 자기네들 이제 원정 가거나 막 이럴 때 아무래도 짜기가 좋으니까 반면에 이제 일하다가 가야 되니까 평일 경기를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약간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다. 빌라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놓고 여전히 경쟁 중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7위긴 하지만은 5위인 첼시랑 승점이 3점 차밖에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명백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그러면 맨유는 어떡하냐? 맨유는 왜 일정 변경 안 해주냐라고 하신 분 계신데 맨유 경기가 아마 그 토트넘 27일 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어리그가 왜 바꿔줬냐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바꿔준 이유가 프리미어리그가 김축구 마신 거예요. 우리 결승전이 토트넘과 맨유의 우리 리그의 맞대결이 될 것이다. 근데 토트넘이 뒤늦게 경기를 하면 이틀 걸리니까 리그 일정 때문에 토트넘이 피해본다. 그럼 우리 리그가 공정함을 보여주자. 그래서 토트넘 경기를 맨유랑 맞춘 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 심지어 토트넘이 요청한 건 근데 맞추는 것보다 더
수요일, 목요일에 경기하는 거 원했어요, 토트넘이. 근데 아스톤 빌라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홈 경기랑 아스톤 빌라가 준비해 놨던 이벤트들이 엄청 많대요. 네. 근데 평일에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아하. 맨유랑 기준을 맞추자.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이제 맨유랑 토트넘이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결승전에서 이 두 팀이 만난다는 전제하에 네네네. 우리가 공정하게 네. 맞춰주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한 거죠. 뭐 되게 짧게 지금 뭐 실제로 이제 다른 리그 같은 경우는 요거 일정 변경해 주는 경우도 좀 종종 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리그왕도 그렇게 해줬고 파리 생제르맹이라던가 뭐 네.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하는 팀도 그렇게 해줬고 그러니까 4대 리그 내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없긴 한데 이제 리그왕부터는 LDBG에도 그렇게 연계 그렇죠, 같은 네. 것들은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조건이 붙긴 하죠. 상대 팀이 허용을 해줬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해주는 형태로 그렇지. 하긴 했는데 네. 아니 저도 그러니까 허용하는 형태에서 해주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상대 드네요. 구단의 동의가 그쵸. 문제가 돼야 네. 된다. 최근에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네. 그 챔스 8강이었나? 네. 그때 아스톤 빌라와 경기 전에 낭트전이 중간에 있었어요. 네. 근데 낭트한테 밀어달라고 해서 낭트가 밀어줬어요. 그러면서 낭트 회장이 너네 결승 가면 우리 초대해라. 이런 인터뷰 했어요. 막 재밌게. 리그를 괜찮네.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테니까 너네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그건 멋있는 거죠. 결승전에 불러줘. 막 이런 이렇게 재치 있게 서로 좋게 갔어요. 네. 근데 이거는 빌라가 싫다고 하는데 어거지로 바꾸는 거니까. 그렇지. 빌라 입장에선 당연히 싫죠. 당연히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토트넘도 근데 요청할 만하고 프리미어리그도 뭐 생각해보면 우리 리그끼리 만나니까 바꿔줄까? 이거 생각이었던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잘하라는 거잖아, 토트넘.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 자체는 토트넘 쪽이 유리한 상황으로 뭔가 계속 흘러가는 면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결승 가자, 토트넘. 자, 근데 이렇게 이것도 마무리. 떨어지면 보드한테 역전당해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흑역사로 남는 거야. 또. 리그 일정은 일정대로. 리그 흑역사. 보니까.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인